간단하게 최경망의 그레디언트 압축을 하는 테스트를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읽어보는 이유가 신경망 그레디언트 압축을 하는 과정에서 LLM을 좀 활용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읽어보았어요. 이 부분의 이제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 분산학습이나 연합학습에서 이제 보통 문제가 되는 게 통신 경로이 있다고 합니다. 연합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서버에서 뭐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 서버의 모델을 먼저 나눠준 다음에 각 그 로컬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그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로컬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을 한 다음에 그 학습된 가중치를 이제 글로벌 서버에 다 보내가지고 그 가중치를 뭐 평균을 해서 최종 그 그레디언트를 뭐 업데이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분산학습에서도 여러 서버의 그 데이터나 모델을 나눠서 각각 학습을 한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전송을 해서 그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그레디언트를 전송을 할 때 그 모델이 너무 크다거나 그 서버가 너무 많아지는 경우에 로드가 심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레디언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압축을 해서 통신량을 줄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은 그레디언트 데이터를 압축을 하는 테스트로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네, 이 식용한 그레디언트 분야에서는 그 LLM이나 VLM 같은 프라이어 모델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레디언트 데이터는 너무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는 고차원 데이터로 직관적인 분석이 어렵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가장 그 치명적인 그 문제인데, 이제 그레디언트 데이터는 그 학습 데이터셋이나 뭐 학습 스텝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로 그 그레디언트 데이터의 확률 분포가 너무 수치로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일반화된 그레디언트 프라이어 모델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 그레디언트 이 분야에서는 프라이어 모델 활용하는 게 잘 간과되었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 프라이어 모델을 좀 사용을 하고자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였는데, 그러면 그 그레디언트 압축에서 프라이어 모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논문에서 그 그레디언트 압축을 할 때 로슬리스 컴프레션을 수행을 합니다. 한국어로는 무손실 압축인데, 이 무손실 압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데이터를 압축을 해서 복원을 할 텐데, 그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고 원본을 그대로 그 복원을 하는 압축 방법을 로슬리스 컴프리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행을 할 때 프라이어 모델이 는 이 그 무손실 압축을 할 때 무한정 압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하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이 그 데이터를 압축한 비트의 그 평균 길이를 나타내고, 이 H가 실제 그 데이터에 대한 그 엔트로피인데요. 이 압축된 비트 길이는 그 엔트로피보다 더 작아질 수 없다는 이론이 되게 유명한 이론인 그 샤너 도스코딩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무선실 압축에서는 이 엔트로피보다 더
무손실로 압축을 할 수 없다는 이론인데요. 이 엔트로피는 그 실제 데이터의 확률 분포로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데이터에 대한 확률 분포의 이 정보량을 평균한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데이터의 확률이 크면 정보량이 작아지게 되고 데이터를 더 적은 비트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그 무손실 압축에서 예, 결정적인 요소는 이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실제 확률 분포에 가깝게 잘 모델링을 하는 게 그 무손실 압축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 이, 이 논문에서는 이 확률 분포, 데이터의 확률 분포 모델링을 프라이어 모델로 하고자 하였고, 이 논문의 주된 컨트리뷰션은 그래서 이 프라이어 모델을 그레디언트 데이터로 다시 학습을 한다거나 파인튜닝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추학습 없이 제로샷으로 기존의 방대한 텍스트로 학습된 LLM을 사용을 해서 이 LLM을 프라이어 모델로 사용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 그림이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간단한데 과정이 이 빨간색 박스 친 부분이 논문에서 주로 제안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이제 기존에 있는 LLM의 토크나이저로 토큰 시퀀스를 만들고 사전 훈련된 LLM에 입력을 해서 확률 분포를 예측하는 과정.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도 이 음에서 제한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유명한 무손실 압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아리스메틱 엔코딩 산술보호와 과정입니다. 이걸로 이제 그래서 이 LLM으로 예측한 확률 분포로 무손실 압축을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서 제안하는 이 빨간색 박스 부분을 시리얼라이제이션 과정이라고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파란색 부분은 그레디언트 데이터, 그레디언트 데이터는 잘 알고 있는 32비트 플로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LLM에 이제 LLM이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을 하는 과정이 시리얼라이제이션 과정. 32비트 플로트를 4비트씩 나눈 다음에 4비트를 하나의 16진수 텍스트로 변환을 합니다. 16진수 표현은 다들 알고 계시듯이 0부터 9, A부터 F 이렇게 텍스트로 이제 표현하는 그 방법으로 변환을 각각 다 합니다. 그래서 32비트니까 4비트씩 변환을 하면 8개의 텍스트가 나오게 되고 8개의 텍스트를 EOS 시작 부분이랑 붙여서 하나의 그룹 텍스트로 구성을 해서 토크나이저에 넣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16분도 텍스트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 논문에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세퍼레이터를 추가를 하였다는 것인데요. 세퍼레이터는 이렇게 하나의 그룹 텍스트 사이에 스페이스나 콤마, 세미콜론 같은 부분자를 넣어서 그, 이 텍스트를 조금 더 LLM이 이해할 수 있게 구조화하는 역할로서 추가를 하였다고 하고 이게 성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얼라이제이션은 32비트 플로트를 16진수 브루 텍스트로 변환을 하고 그 브루 텍스트 사이에 세퍼레이터를 추가하는 그래서 LLM이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변환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압축을 오른쪽에 있는 과정으로 압축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그 LLM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뭐 BP 같은 그런 뭐 토케나이저로 그 일련의 그 토큰 시퀀스로 변환을 하게 되고 이 토큰 시퀀스를 그 LLM에 입력을 해서 LLM에 입력을 하면 이 LLM은 그 이제 이전 토큰으로부터 그 다음 토큰이 나타날 확률을 예측하는 이 확률 값을 토큰마다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확률 값을 그 산술 보호하기에 입력으로 넣어서 또 하나의 실수로 이제 압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산술 보호하기의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 이제 토큰마다 예측된 확률 값이 나오게 될 거고 그 이제 토큰마다 그 후보 그 심볼에 대한 확률 값이 다 나오면 이제 그거를 산술 보호하기에서는 0과 1 사이 구간의 그 심볼을 이렇게 누적 확률 분포로 표현을 한 다음에 각 심볼을 처리할 때마다 이렇게 이 범위를 계속 좁혀가는 식으로 그 이렇게 범위를 계속 좁혀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볼을 처리를 할 때 최종적으로 나온 구간에서 하나의 실수값을 하나의 실수값으로 이 데이터를 압축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실수값을 전송을 하게 되면 확률값과 그 실수값이 있으면 손실 없이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험 부분에서는 사용된 데이터셋은 사이파 10, 엑리스트, 타이니 이미지넷을 사용을 하고 모델은 3레이어, 컴포넷, VGC, 레즈넷, VIT 여기에서 이제 학습을 해서 나온 그레디언트에 대한 압축을 실험을 하였습니다. LLM으로는 타이니 라마, 틴 라마, 라마2 사용을 해서 실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 표가 그 메인 실험 결과인데요. 컴포넷이랑 사이퍼10으로 학습한 이제 학습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추출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서 압축 그 비율을 측정한 결과 그래서 컴프레션 레이트는 이렇게 원본 데이터 크기에 대해서 압축된 데이터 크기 비율을 하고 화면공유 아, 다시 한번. 어, 이 위에 있는 이 결과는 여기 있는 게 그 기존에 있는 압축 그 코덱 방법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그 기존의 압축 그 방법보다 제한하는 방법으로 압축을 했을 때 더 압축이 더 잘 됐다는 전반적으로 더 잘 됐다고 하고 있고 이 ISO는 그 아스키 그 텍스트 인코딩 표준이고 이 방법보다 제한하는 방법으로 그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압축 결과가 더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합니다. 이 HN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그 그룹 텍스트 사이에 부분자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고 이 S는 부분자를 스페이스로 넣었을 때 그리고 C는 부분자를 콤마로 넣었을 때 그리고 그 콤마와 그 스페이스를 부분자로 넣었을 때 세미콜론 부분자로 넣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분자를 넣지 않았을 때보다 부분자를 사용해서 텍스트를 구조화했을 때 조금 더 압축 성능이 더 좋았다고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결과는 이 모델 그 각각 모델에 따른 결과와 그 데이터셋에 따른 결과인데요. 좀 더 복잡한 모델에서도 기존의 압축 코덱들보다 압축 그 성능이 더 좋았다고 하고 데이터셋에서도 더 정교하고 더 큰 데이터셋에서 기존의 모델들보다 더 압축 기선폭이 컸다고 해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이 지표는 LLM이 실제로 그레디언트 데이터의 컨텍스트를 고려해가지고 확률 모델링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그 컨텍스트 윈도우가 이제 클수록 일반적으로는 그, 더 많은 그 문맥을 파악을 해서 그 성능이 좋아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 그레디언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 컨텍스트 윈도우를 크게 했을 때 압축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앞에 그 그룹 그 텍스트마다 구분자를 넣어서 그룹화를 했다고 했는데 그, 그 이제 바이트마다 그룹화를 해가지고 그 압축 성능 결과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 바이트 4바이트니까 그 32비트를 하나의 그 프로텍스트로 한 게 4바이트 그룹화를 한 건데 여기에서 가장 좀 성능이 좋았고 4바이트를 좀 이렇게 벗어난 이런 3바이트나 이런 그, 하나의 그 32비트 플로트를 약간 그 깨는 그런 구조에서는 성능이 좀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추가로 그 무손실 압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손실 압축 방법이랑도 결합을 해가지고 이 방법이 이제 성능이 손실 압축에서도 결합을 잘 해서 성능이 좋았다는 지표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 LLM을 식경락 그레디언트의 손실 압축을 위한 제로샷 프라이어 모델로 활용을 해서 기존 코덱보다 압축률을 최대 17.2% 향상을 시켰고 그, 그 주요 그 아이디어로서 그 LLM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그레디언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확률 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논문에서 제시하는 리미테이션으로는 그 통신 비용을 줄이는 대신에 그 로컬 계산 비용이 크게 증가되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었다고 하고 그 연합학습이 적용되는 모바일 기기 같은 그 로컬 계산 능력이 제한적인 환경에서는 아직 비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압축을 하는 이유가 그 앞에 맨 처음에 언급하셨던 그 연합학습 매더리스 러닝 쪽에서 이용해 먹으려고 이렇게 압축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그 로드 간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그 로드를 줄이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압축을 하였다. 저기에 쓰려고 압축을 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면 압축을 하고 나서 그 압축된 모델의 성능 같은 걸 나타내는 건지 왜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률만 나타내는 표들만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LLM 모델 1.1B 같은 거를 압축해서 그 1.1B만큼의 성능이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표 같은 거 없고 압축은 잘해도 그거에 대한 성능이 타이제이션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줄여서 압축을 해도 그 1.1B만큼의 성능이 나올지가 궁금하긴 하죠.
쿼타이제이션을 압축을 했을 때 더, 근데 압수하고 나중에 또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그래서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잘못. 아, 그냥 압축하고 쓰려면 써야 되겠다. 못 썼어. 쓰려면 써야 되는 거. 그러면 연합학습 하고 나서 전공하고 나중에 풀어서 한다는 그런 거. 예, 그 압축을 해서 압축된 값을 전송을 하고 전공. 그거를 압축을 2번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럼 저거를 지금 연합학습에 적용해 본 건 아직 없다, 뭐다 한계에서 말한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적용을 한 것까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고 여기서는 얼만큼 압축이 되는지까지만 실험을 하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프로그램 이쪽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압축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 텍스트로 학습된 LLM을 다른 모달리티에 성공적으로 적용을 하는 과정을 LLM 뭐지? LLM이 이제 텍스트로 학습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논문들에서 이걸 사용하려면 파이튜닝을 하거나 뭐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제로샷으로 다른 모달리티 데이터를 했다는 점에서 녹화 정지 안 된 거.